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전국 어디에서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겨울부터 늦봄까지 화려한 꽃을 피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헬레브로스 크리스마스 로즈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에는 4년 전 처음 소개가 되었고 작년부터 다양한 품종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올해는 재배 농가에서도 균일하고 건강한 모종 생산이 가능해져서 추석맞이 특가 판매도 진행을 합니다. 크게 홑꽃과 반겹꽃 그리고 겹꽃 품종으로 나뉘며 그 안에 총 62품종의 화려하면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로즈가 있어요. 겹꽃의 기존 판매가는 8,000원, 홑꽃과 반겹꽃은 7,000원인데 추석 연휴 동안 겹꽃은 6,000원, 홑꽃과 반겹꽃은 5,000원에 판매합니다. 품종별 자세한 사진과 구매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말 예쁘다 보니 정원시장에서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키우는 방법과 생육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로즈 키우는 방법과 번식법 그리고 식재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지만 재미있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크리스마스 로즈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사실 올 봄에 네. 진천에다가 심어 놓고 이제 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 자체를 품종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헬레보 또는 이제 헬레보러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확한 이름이고요. 월동을 아주 잘하는 숙근초 야생화입니다. 숙근 야생화. 그러니까 숙근 야생화라는 건 겨울에는 상부가 어느 정도 죽거나 말랐다가 다시 이듬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순이 올라오는 방식의 것들을 이제 숙근초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카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로즈를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년 전, 5년 전쯤에 처음 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 15cm 정도 되는 포트에 처음 소개가 되고 흰색 꽃만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이제 추운 시기, 겨울이나 아니면 초봄에 꽃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완제품, 꽃이 핀 완제품을 들여왔는데 굉장히 인기도 좋고 소비자 호응도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야생화치고는 그 당시에 제 기억에 2만 원이 넘었었어요. 한 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만 이렇게 선뜻 사기는 힘들었던 식물이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흰색만 유통이 됐다면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를 꽤 오랫동안, 카시님은 아시겠지만 저희 차이논의 종묘가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실생, 씨앗으로 키워서 지금 보시면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다 합치면 한 60여 종 정도. 네, 맞습니다. 총 한 62종 정도, 62종의 겹꽃, 홑꽃, 그리고 반겹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 요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실생묘를 시장에 선보였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식물의 상태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우수한 편이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기존에 크리스마스 로즈 겨울에 꽃피는 야생화 또는 절화에서 많이 쓰이는 꽃꽂이용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것 정도가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식 정도가 그냥 헬레보로스에 대한 지식 정도가 그 정도에 국한돼 있어서 오늘은 정원 소재로서 크리스마스 로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꼭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크리스마스 로즈의 품종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다루는 품종이 62종입니다. 맞아요. 이 62종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흰색, 노랑, 그린, 오렌지, 주황,
붉은 그리고 검은색 이 검은색. 안에서 이제 품종들이 구성이 돼 있다. 네. 파란색은 없어요. 파란색 파란색은 계열은 없고. 없다 네.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꽃은 겹꽃, 홑꽃, 반겹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반겹꽃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꽃이 겹 이렇게 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흔히 겹꽃이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장소를 조금 이동을 해 보면 요게 이제 반겹꽃인데요. 네. 이 헬레보로스 크리스마스 로즈에서 반겹꽃이라는 건 이렇게 꽃잎, 큰 꽃잎 위로 작은 꽃잎이 살짝 나와 있는 네, 살짝 꽃잎이 덮고 있는 요 형태를 네. 보통 크리스마스 로즈의 반겹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꽃술 옆에 이렇게 뭐 장식처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요. 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딱 요거를 보면 사진이 정면으로 와서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프릴 같지 않아요. 네, 완전 겹꽃이 그냥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크기의 꽃이 겹겹이 있다고 하면 이건 말씀하신 대로 프릴이나 아니면 레이스 같은 장식이 위로 달려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홑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한번. 홑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홑꽃입니다. 정말 깔끔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피코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 난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꽃잎 가장자리로 이렇게 붉은 네, 그런 맞습니다. 무늬가 들어가는 걸 피코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겹꽃과 홑꽃과 반겹꽃 사이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컬러감이라든지 꽃의 형태라든지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맞아요. 겹꽃, 홑꽃, 반겹꽃 안에서도 네, 화색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저희가 사진을 굉장히 네. 예쁘게 잘 정리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네.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맞습니다. 더 예쁘다라기보다는 국내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겹꽃을 당연히 선호를 하시지만 네. 반겹꽃이나 홑꽃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취향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최대한 선택지를 많이 네.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60품종 이상을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총 겹꽃, 반겹꽃, 홑꽃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가격대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뭐 반겹꽃 7,000원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뭐 홑꽃 같은 경우, 겹꽃 같은 경우가 8,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1,000원의 차등을 주고 돼 있는데, 네. 저희가 카시님과 행사를 하는 기간 동안은 홑꽃과 반겹꽃은 5,000원. 네. 네, 그리고 겹꽃 같은 경우는 6,000원.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확실히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작년에 저희가 팔았을 때는 12,000원, 만원 이랬습니다. 네네. 8,000원, 만원이었나 요 정도였는데 네. 이제 이 크리스마스 로즈가 생각보다 농사를 짓기는 쉽지 않거든요. 생산 농사를 짓기는 쉽지 않은데 네. 이게 이제 1년, 2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농장에서 그 가이드를 완벽하게 잡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해졌어요. 노하우도 많이 생기셨나 네,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확실히 좀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10cm에 이미 시중가보다 10cm에 뭐 10,000원, 뭐 8,000원 이렇게 사는 네. 것도 싸진 가격이었는데 네네. 전체적인 야생화를 두고 보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네. 대중화를 위해서 이렇게 가격 준비를 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점은 저 기억에 네, 작년 모종은 네. 안 좋았다라기보다 네, 약간 이 들쭉날쭉한 게 살짝 그렇죠. 살짝 맞습니다. 이제 보였었는데 네, 올해는 되게 일정하고 뭐 품종마다에도 네. 큰 차이가 없이 되게 일률적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선별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요. 네. 다만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저희가 얼마 전에 만병초를 또 다뤘었는데 네. 그때도 노란색이 약하다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로즈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약합니다. 얘도 이렇게 네. 노란 색깔 띄고 있는 애들이 네, 노란색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선별해서 가져온 거니까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심어서 키울 때도 다른 색에 비해서 훨씬 자라는 속도가 느리거나 생육이 느릴 수 있다. 이파리가 빨리 연노란색으로 약간 물들어 버리거나 네. 약해 보이게 네. 물들어 버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상록성입니다. 네. 그대로 이파리가 남아있는 게 장점인데, 한겨울에 노지에서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 월동을 가능한 온도가 영하 네. 28도, 영하 27도 선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한 90% 이상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월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네. 잎의 상록성이 잘 유지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 추운 곳에서는 네. 죽는 건 아니죠. 잎이 네. 겨울에 떨어지긴 하지만. 네네. 그리고 따뜻할수록 이파리가 잘 남아 있을 거고요. 네. 네, 추워질수록 이파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상록성이라고 해서 반상록성. 네, 이파리가 어느 정도 지고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네. 정원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디든 추위가 찾아오지만 네. 이게 유럽에서는 화분 재배도 굉장히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화분에서 베란다에서 재배할 경우 네. 역시 겨울에 조금 추워야 꽃을 네, 피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시님과 다룬 것들은 저는 이제 정원 소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네. 수국도 다뤘었고 만병초도 다뤘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추위를 먹어야 이듬해 또 꽃을 훨씬 많이 개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절을 느껴야 되는 거죠. 네, 얘네들은. 맞습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겨울에 이제 네. 양분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어줘야 축적하고. 된다. 그리고 이 식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름에는 잠을 잔다고 할 정도로 여름에는 성장을 완전히 멈추거나 이파리를 더 떨어뜨립니다. 오히려 여름에 네, 맞습니다. 휴면을 하는구나.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상사화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여름에 싹이 하나도 없이 여름잠을 자거든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 로즈 역시 여름에 어느 정도 휴면 기간을 갖는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 지금 이렇게 꽃 색깔이 빨간색부터 하얀색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찰한 결과 흰색 꽃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개화를 하는 편이고 조금 일찍 피는 편이고. 빨간색이나 이런 원색 계열로 갈수록 개화가 초봄으로 늦어집니다. 이게 또 한 방에 다 피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야 이 네. 크리스마스 로즈를 인위적으로 개화를 시켜서 크리스마스 마켓에 맞춰서 흰색 꽃을 피워서 유통을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정원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꽃을 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하기는 진짜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때 딱 필 줄 알고 네, 맞습니다. 심었는데 좀 늦어지면 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으니까. 겨울에서 초봄 아니면 겨울에서 완전 봄 4월 정도까지가 네. 안정적으로 개화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저희는 이제 카시님하고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로즈를 많이 판매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를 생각보다 죽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도 이 상품을 준비할 때 1년을 그냥 허비했다, 네. 수업료를 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패를 했었는데 이 크리스마스 로즈의 핵심은 네. 습관리, 그리고 물주기, 네. 그리고 통풍에 있습니다. 물론 습관리와 통풍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죠. 네.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운 온도는 괜찮지만 네. 우리나라는 더운 온도와 높은 습도가 반드시 같이 온단 말이에요. 장마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마치 동남아처럼. 네네. 그러면 동남아 날씨 못지않은데. 그리고 이게 점점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 곰팡이병이 생겨요. 곰팡이병 또는 식물이 녹아버려요. 네네. 뿌리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따 저희가 마당에 잘 심어놓은 걸 보여드릴 텐데 네. 약간 서늘한 데서 네.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이걸 차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줄여주시고 네.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되는 흙을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심는 위치 조정을 잘했다고 해도 네. 서늘하고 다 잘 조정했다고 해도 네. 흙 자체가 습을 머금고 있는 토질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통풍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식물들이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좋아하는데 네. 크리스마스 로즈는 더욱 더 중요하다. 조금 더 신경을 네. 써야 되는. 그러니까 성장을 잘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네. 성장을 하고 죽고의 차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흙이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사실은 해결을 하면 네. 저희 마당에도 있지만 전혀 키우기가 문제가 없거든요. 혹시 빛은 얘가 땡볕에서 자라야 땡볕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땡볕에선 타더라고요. 잎이. 네. 잎이 타는 현상이 있어서 가능하면 약간 반그늘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네. 크리스마스 로즈를 판매하는 데가 많이 없었어서 네. 굳이 뭐
복잡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를 여러 시장에서 이제 준비를 한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네.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 차이를 약간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동이 네.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씨앗으로 키운 것들입니다. 아, 이게 씨앗 번식이 네. 가능하군요. 그래서 씨앗으로 키웠다는 것의 의미는 네. 품종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개화를 하기까지가 상대적으로 늦고 대신에 생육 자체는 건강하다가 장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직배양묘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조직배양묘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약한 대신에 초반 생육이. 네, 꽃이 피는 시기가 빠르죠. 아마 조직배양묘를 요만한 사이즈로 지금 판매하는 데가 있어서 심으시면 올해도 빠르면 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빠른 대신에 수세가 약해요. 수세가 약하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품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실생묘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가 1년에 한 25,000개, 3만 개씩 이제 생산을 네. 하는데 확인해본 결과 한 5% 이하로 5% 이하로 다른 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겹꽃인데 반겹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겹꽃 애를 수정을 시켜서 씨앗을 뿌렸는데 네. 한 95%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만 헛꽃이 꽃꽃이 나온다던가. 네네. 특히 이제 반겹꽃에서는 조금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네. 조직배양묘는 그런 게 없는 대신에 가격대가 비싸고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직배양묘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로 항상 안정적인 이런 꽃을 피운다는 장점이 있고 네. 이 실생묘 같은 경우에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네. 육종 교배 요거를 막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좋아하는 품종들 몇 개를 심어서 네. 그걸 이렇게 씨앗을 맺어가지고 네. 좀 약간 색다른 네. 이런 거를 좀 탄생시키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정원 매니아들은 네. 스스로도 이렇게 육종을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이거는 이제 꽃술에 씨앗이 굉장히 잘 맺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스틱, 볼펜이나 이런 네. 걸로 네. 이제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내 옷에 막 문대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꽃술 위로 이렇게 굴리면 네. 씨앗이 붙는단 말이죠. 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른 교배를 시키려는 식물한테 그냥 얹어주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3일에 걸쳐서. 네, 3일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변이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품종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변이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운이 좋다면 전 세계에서 나만 그렇네요.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로즈가 발생할 확률도 높죠. 그래서 제라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 삼아서 네네. 좀 더 정원을 조금 깊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정원의 굉장히 재미라고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육종하는 모습은 아마 이게 제일 하기 좋은 시기가 내년 한 3월 정도거든요. 네. 3월에 이제 씨가 맺히고 꽃이 지고 씨가 맺히고 할 때쯤 네. 요때쯤 제가 한번 카시님하고 다시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바깥에 정원에 네. 재작년부터 이제 심기 시작한 크리스마스 로즈 밭이 있어서 네. 이따 한번 가볼 건데 네. 거기서 내년에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매장에는 네. 화분에 심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작년 가을에 제가 크리스마스 로즈를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네네. 거기서 이제 이런 직사각 화분에다 심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이걸 그때 심어 놓았던 네, 거구나. 심어놓고 이제 그때그때 로케이션을 네. 바꿔가면서 이제 해놓은 것들이에요. 지금 네네.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자라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 보시면 포기가 엄청 풍성해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네. 걸 딱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네.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걸 딱 느끼실 수 있을 생각보다 거예요. 키는 좀 커지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안에는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화분을 얹어놨는데 이게 지금 뿌리가 돌아서 뿌리가 벌써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꽃이었고 네. 이제 좀 반겹꽃이랑 그렇죠. 뭐 겹꽃을 좀 네. 포인트로 주기 위해서 심어 놓으려고 얹어 두셨는데 이렇게 된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걸 심어놓고 뭐 실내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라 네. 뭐 비닐하우스가 오히려 더 과습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밖이나 이렇게 놨던 거라서 네. 충분히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다만 아직 이제 식물 관리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그렇죠. 분들은 원형 상토에다가 네. 뭐 마사라든지 네. 뭐 펄라이트, 물 빠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를 한 30% 정도 섞으면 충분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만 잘 빠지게 해 두시면 네. 문제 없이 이렇게 예, 잘 딱히 크는 것 손댈 같아요. 게 없어요. 딱히 네네. 손댈 게 없어서 네.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가 굉장히 어려운 식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번식을 하고 대량 생산을 하기는 어려운데 가드닝하기 어려운 식물은 아니다. 이게 이제 대량 번식과 네. 일정하게 키워내는 게 어렵지 맞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내가 키우기에는 가꾸는 어렵지 거는. 않다.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조직 네네. 배양묘보다는 확실히 강해요. 그러니까 손이 좀 덜 네네. 가더라고요. 안정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네. 생육을 내가 가꾸기에는 훨씬 더 편한 걸 저희가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생묘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봤던 그 조그만한 10cm짜리가 1년 크면 이렇게 되는 그렇죠. 작년 가을에 심은 네네. 거죠. 네. 그럼 이제 노지에 심어져 있는 애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땅에 있는 데를 한번 보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번식하는 법도 좀 같이 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가을에 네. 이제 10cm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심은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이파리가 천차만별이죠. 생육이 아주 좋은 것도 있고 네. 노란 것도 있고 까만 것도 있고 이래요. 근데 잎색에 좀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잎 모양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잘 컸고 꽃도 잘 볼 수 있었고요. 네. 지금 몇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이렇게 노란 잎들이 있어요. 네, 약간. 네, 보통은 저희가 똑같은 조건으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네. 노란색 계열들은 훨씬 수세도 작고, 아, 얘가 노란색 개체인가요? 네, 수세도 작고 이파리도 병든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게 분명하다. 그럼 혹시 네. 이 크리스마스 로즈도 네, 화색에 따라서 잎의 색감도 살짝 차이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확실히 다른 색깔은 다 비슷한 대동소이한데 네. 노란색 계열들은 확실히 이파리 색깔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병이 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 품종 고유 특성이라고 보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게 참 판단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파리가 군데군데 검게 된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것들은 이제 여름광 과습으로 곰팡이병들이 사실은 온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뭐 당연히 그 살충제 처리나 아니면 네. 살균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는 네. 일단 자연스럽게 둬봤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일부 이렇게 이파리가 까맣게 된 것들은 네. 식물 생육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얘네가 살아가는데 뭐 네.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저희 일단 보기가 싫어서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줄기를 잘라주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것들은 잎을 자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줄기 자체를 잘라주는 것도 방법이고, 네. 이게 아주 드문 확률로 네. 이제 흑사병이 올 수도 있어서 네. 식물 흑사병이라고 해서 이제 네. 식물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이 아주 드물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미한테도 많이 오는 흑점병 이런 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제 살균제나 살충제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올해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고 물만 주는 정도로 네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노란색만 제외하고 노란색은 확실히 수세가 약하다. 네. 나머지는 크게 영향이 없다. 네. 이렇게 느꼈고, 저희가 지금 이쪽에 큰 거. 큰 개체는 모아 심기 한 겁니다. 네. 한 5개 정도를 함께 모아 심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네. 자연 수정으로 네. 좀 다른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먼저 모아 심었던 것들이고, 이게 재작년에 심은 거죠, 요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이 작년에 심은 겁니다. 작년 요맘때. 네, 그렇죠. 딱 1년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네. 추석이 지나고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한 개체가 딱 보이죠? 네. 요렇게 자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로즈는 요렇게 자라는구나. 네. 또 상대적으로 이런 품종이 약하구나. 음. 그리고 뭐 별도의 뭐 방제를 안 했는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포기가 나와주는구나. 네. 요 정도만 딱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이 크리스마스 로즈를 어떻게 번식하는가에 네.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아까 씨앗 번식은 말씀을 드렸고.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줄기를 따서 삽목 번식을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키우면 한 3년 정도 된 포기가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거든요. 네. 그랬을 그랬을 때는 이 분월 나누기라고 해서 분주라고 하죠. 네. 분주해서 포기 나눔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의 정원을 꾸밀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주 나누기를 위한 준비물을 좀 볼 건데, 이거는 이제
묵은잎이나 병든잎을 잘라내기 위해서 네. 전지가위를 준비를 한 거고, 뿌리를 나누기 위해서는 톱을 쓸 겁니다. 네. 뭐 일반 부엌칼 잘 드는 칼을 쓰셔도 되는데 폭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편하게 하려고 네. 톱을 쓰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장갑입니다. 네. 이 정원 일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네. 장갑을 안 쓰세요. 저요. 네, 손에 익어가지고. 네네. 이 일이 손에 익어 장갑을 안 쓰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크리스마스 로제 잎질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단단해서 베일 수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여기서 자르면서 나오는 수액이 네네.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네. 조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네, 맞아요.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한다. 네. 그 장갑을 끼고 해야 편한 게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네네. 날카롭고 잎이. 아. 그래서 꼭 장갑을 끼고 한다. 요렇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손질을 해놨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기본 작업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뿌리가 단단해요. 맞아요. 이파리처럼 뿌리가 단단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삽을 미리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캐면 뿌리가 엄청 큰데요? 네, 여기가? 이렇게 아.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캐는 거는 뭐 뿌리가 생각보다 야생화 뿌리치고는 네. 단단하고 또 많이 나온 편이어서 네네. 생각보다 삽이 많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철제로 된 날카로운 삽을 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네. 이제 여기서 보이는 요게 한 식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렇게가. 몇 개가 합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시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여러 촉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촉을 기본적으로 나눌 거다. 네. 요렇게 딱 구분이 되죠. 네네. 촉을 나눌 수 있게끔 네. 요렇게 작업을 할 거니까 네. 요거를 이제 자리를 옮겨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갑자기 아까 캤던 덩어리가 네. 완전히 바뀌어 있죠. 네. 아까 그 큰 덩어리를 터는데 아무리 털어도 그 영상이 예쁘게 안 나올 것 네. 같아서 땅바닥에 찍고 네. 하면서 이렇게 털고 갈라놨습니다. 이렇게 갈라놓은 걸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아까 합식을 한 걸 캔 거잖아요. 네. 요게 한 덩어리, 요게 하나. 네, 그래도 그리고 여기가 엄청 많이 컸네요. 두 덩어리가 두 개. 합쳐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뿌리가 야생화치고 굉장히 단단하고 네. 뿌리가 굉장히, 지금 두 개체를 심었던 건데도 거의 네. 한 개체나 다름없게, 나누기가 너무 네, 그래서 요로 정도로 성장을 하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나누면. 네, 나눠서 이제 번식을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할 건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손으로 해도 잘 안 쪼개. 끄떡 안 하죠. 그리고 가위가 들어가기에도 뭐 일부 끊게 길을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네. 길을 낼 수는 있는데 굉장히 일이 많기 힘드네요. 때문에 네. 톱을 쓸 겁니다. 그때 네. 수국을 했던 것처럼 네. 톱을 써서, 아, 이 중간 부분이. 네, 아, 뭐 특별히 조심할 건 없네요. 그냥 그렇죠. 한두 이- 촉씩 붙어 있. 이걸 안 건드리게끔만.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촉이 올라온 게 쉽게 보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한 촉을 해도 되고 네, 두세 촉씩 나눠도 되고. 네, 아, 이렇게 이런 하다가 식으로. 그리고 밑에 뿌리를 약간 끊어줄 거고요. 밑에 뿌리는 끊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이 밑에 뿌리가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위쪽 잔뿌리 정도만 어느 정도 남겨서. 네, 새 뿌리를 받아야 되는 네. 거죠. 아, 뿌리가 엄청 많구나. 네,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뿌리가 많은 걸 볼 수 있고, 네. 또 여기서도 두 촉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더, 더 쪼개고 네, 싶으면 쪼갤 수 있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여기 원촉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운데. 다만 이제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네. 지금은 아직 낮이 조금 땀이 나잖아요. 네네네. 네. 요 시기는 베스트 시기는 아닙니다. 아마 이 영상이 추석 전에 올라갈 텐데,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완연히 찬바람이 들고 나서 해야 아, 뿌리를 절단하는 오히려. 작업을 하기 네네네네. 때문에 화자가 별로 안 난다. 네. 지금 이렇게 캔 후에는 네. 이거를 털면 되는데 네. 안 털려요. 뿌리가 네. 너무 잘 나무 돌아서. 그래서 네. 최대한 털 수 있을 만큼만 턴 다음에 네. 이쪽에 있는 물에다가. 물에 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여기에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제 네. 저희가 옮겨서 포팅을 할 건데, 네. 그 전까지는 물에 담아서 물에 적셔주는 작업을 네. 조금만 더 캘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반을 자른 거에서 네. 총 나온 개체가 한 개, 두 개,
네. 3개, 4개고 요거는 제가 실수로 끊어 먹은 건데 네, 다른 개체. 네, 지금 여기 새순이 지금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몬스테라 같은 거 여러분들 잘 네. 아는 관엽식물들은 요체로 삽목을 하거든요. 밑에 뿌리가 아니라. 금방 나오죠. 네, 크리스마스 로즈는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워낙 단단해서.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네, 이렇게 준비를 뿌리가 했습니다. 없고 기부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포트에 심는 것까지 네.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네. 우리 원래 상품 분갈이 하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아까 쪼개놨던 거. 쪼개놨던 것들 있죠. 요것들을 분갈이 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이제 분갈이 뭐 쉬워서 네. 크게 뭐 가르쳐 드릴 건 사실은 없는데 네. 지금 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펄라이트 성분이 조금 높은 네. 흙을 넣는데 이거보다 더 많아도 됩니다. 더 들어가도. 네, 이거보다 더 많아도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최대한 배수가 좋게 한다. 네. 점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일 먼저 심는 건 일단 기존에 있는 것부터 심을게요. 이거 뭐 10cm 포트야. 네.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네. 그러니까 너무 또 과습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토분에 심어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안에 뿌리가 어느 정도 좀 찼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돌아있네요. 네, 뿌리 잘 돌아 있죠. 네. 뿌리 잘 돌아 있고 조금 이제 물을 저희가 오전에 전했기 때문에 약간 젖은 네. 상태로 이렇게 뿌리 있습니다. 정리를 할 필요는 없죠, 요거는. 뿌리 정리를 따라 뭐 끊어주려면 끊어주셔도 되는데 뭐 10cm를 네. 그렇게까지 굳이 그리고 할 보면 필요는 얘는 잔뿌리가 많다기보다 약간 네. 굵은 뿌리들이 많이 맞아요. 나는 것 같아서 네, 얘는 그대로 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정말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심어놓고 네. 뭐 따로 할 게 없죠. 이렇게 물러주지도 해놓고 않고 약간 소복하게 네, 올려놓으셨네요. 그래서 어차피 물 주면 가라앉으니까 네. 가라앉으니까 약간 소복하게 올려놔서 물을 줘서 가라앉힐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건 뿌리들을 넣어야겠죠. 네. 지금 보시면 거의 나무 뿌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되게 뿌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굉장히 억센. 네. 그리고 이 쪼갠 그 줄기 부분도 되게 단단해요. 맞아요. 뿌리가 어느 정도 안착될 수 있을 정도로만. 이게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높여지는 게 너무 많다면 네. 이 뿌리는 끊어주셔도 됩니다. 너무 꺾일 것 같은 뿌리들이 많으면 차라리 그거는 네, 좀 맞습니다. 잘라내고. 네. 생육에 큰 지장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 촉과 어느 정도 뿌리만 있으면 네. 잘 적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식물 자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로즈 자체는 되게 강건한가 봐요. 굉장히 강건한데 네.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과습.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름에, 과습만. 이렇게 요 촉이 살짝 묻힐 정도로만 네. 심어주면 되고 또 대신에 너무 여기까지 흙이 들어오면 또 안 되죠. 네, 대신에 이건 물로 굉장히 흙을 좀 눌러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흔들리니까. 네네네. 초창기에는 외풍이 안 부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하나까지만 더 심을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뿌리가 다 날리고 네. 뿌리를 다 날리고 이렇게 뽑힌 것들도 한번 심어 볼 텐데 네. 사실 저도 이걸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제가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정원 소재 하기 전에 몬스테라 농장을 했었거든요. 네. 몬스테라 삽목을 할 때 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몬스테라 삽목할 때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나중에 진짜 성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몬스테라 삽목 이게 전부거든요. 그냥 네. 이게 꽂아. 근데 이게 무거워서 화분 바꿔야겠다. 네. 지상부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네. 화분을 조금 큰 걸로. 붙여주고 아까 뿌리 있는 거는 촉이 안 묻히게 했는데 얘는 어쩔 수가 없이 네.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깔아 앉혀서 한번 안착시켜 볼게요. 네. 그냥 흠뻑 밑으로 나올 정도로. 네, 주면 흙이 되는 가라앉게. 거죠. 네. 금방 가라앉네요. 네. 오. 왜냐하면 제가 흙을 덮을 때 네. 흙을 다지질 않잖아요. 네. 흙을 다지지 않으면 공기층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굉장히 흙이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만 다시 사실 저같이 그냥 집에서 화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뭐 한두 개 하니까 네. 정말 정성 들여서 다지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농장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기가 네.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분갈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원래 정원에 땅에 심는데 네. 이제 카시 구독자분들은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아마 저 분갈이 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지저분하게 해야지. 제가 원래 이걸 안 해서 그냥 보여드리고요. 네. 깨끗이 물만 주면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시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로즈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내년이면 아마 육종하는 거, 씨앗을 채취해서 육종을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야생화인데 네. 기존의 사실 실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원에서 잘 자란 영상도 함께 보여드렸고 네. 참고로 하셔야 될 건 물을 줄 때 크리스마스 로즈는 이파리가 거먹게 되는 곰팡이병이 굉장히 자주 오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거를 방지하시려면 네. 최대한 지면으로 물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 물을 줄 때는 네네. 네. 장미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 로즈도 마찬가지고 이파리에 검은색 반점이 잘 드는 것들은 네. 우리가 이제 드리퍼라고 해서 네. 화분에다가 바로 꽂아서 물을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드립. 그 농장에서는 이걸 많이 쓰는데 네. 농장도 여전히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 데가 있고 네. 드리퍼로 물을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드리퍼로 물을 준 데와 네. 그 다음에 직접 물을 준 데, 상면관수로 한 데와의 잎의 질감이나 색감이나 질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농장 네. 단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뿌리에다가 직접적으로 네. 물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가 꽃 피면 그때 한번 또 찾아뵙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